이스탄불의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공항으로 향하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품에 안긴 10달 된 딸 아이셀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 채 잠들어 있었죠. 가방 하나에 우리의 미래를 담아 떠난 그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용기를 낼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제 이름은 에다 아이딘입니다. 이스탄불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출판사에서 번역 일을 하며 평범하게 살았어요. 아이셀의 아버지는 같은 출판사 남자였는데 제가 임신 소식을 알리자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슬람 사회에서 혼전 임신은 가문의 수치입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포기하라고 했지만 저는 할 수 없었어요. 점점 커지는 배를 가리며 버텼지만 가족의 차가운 시선과 사회적 고립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출산 후 아버지는 이제 이 집에 너의 자리는 없다고 선언했죠. 한국에 오게 된 건 대학 시절 친구 민지의 제안 때문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가족의 압박 속에서 그 제안이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졌어요. 한 달간 몰래 여권, 비자, 비행기표를 준비했습니다. 낯선 나라로의 여정이 두려웠지만 아이셀을 위해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출발 전날 밤 어머니에게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는 편지를 남기고 새벽녘에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 안에서 이스탄불의 모스크와 보스포루스 해협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민지가 맞이해 주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관광비자로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었고 돈은 빠르게 바닥났습니다. 민지의 도움으로 작은 창문이 전부인 좁은 반지하 방을 구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라고 말했지만 아이셀은 적응하느라 밤마다 울었어요. 때로는 터키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갈 길만 있었어요. 그 길 위에 아이셀과 저 단 둘뿐이었습니다. 밤이면 아이셀이 잠든 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스탄불의 바람소리,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익숙한 음식 냄새가 그리웠어요. 하지만 아침이 되면 눈물을 닦고 씩씩하게 일어났습니다. 아이셀을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으니까요. 한국어는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길거리의 간판들, 지하철 안내방송, 사람들의 대화, 모든 것이 암호 같았어요. 영어로 간신히 의사소통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민지는 기본적인 한국어 표현들을 가르쳐 주었지만 배우는 과정은 너무 느리게 느껴졌죠. 반지하 방에서의 첫밤, 좁은 공간에 아이셀과 함께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확신은 없었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느낌이었어요.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이셀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낯선 소리와 냄새, 사람들 속에서 아이는 불안해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적응력은 놀라웠죠. 점차 한국의 리듬에 맞춰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빠르게요. 관광비자가 만료된 후 저는 미등록 이주민이 되었습니다. 그 무거운 꼬리표의 의미를 곧 뼈저리게 깨달았죠. 일자리를 구하러 다닐 때마다 비자 상태를 물었고 정직하게 대답할 때마다 문은 닫혔습니다. 서류가 없으신 분은 고용할 수 없어요. 이 말에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다행히 이태원의 작은 터키 레스토랑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터키 출신 주인은 제 상황을 이해해 주었죠. 월급은 적었지만 현금으로 받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아이셀을 데리고 일할 수 있었어요. 레스토랑 주방 한켠에 작은 매트를 깔아두고 아이셀은 그곳에서 놀았습니다. 어느 날 아이셀이 고열로 밤새 울었어요. 병원에 가야 했지만 건강보험도 없고 신분 확인을 요구할까 두려웠습니다. 결국 소아과로 향했고 접수대에서는 예상대로 차가운 반응을 받았어요. 비자가 만료되었네요. 진료비는 모두 현금으로 내셔야 합니다. 대기실에서 다른 엄마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때 옆자리 중년 여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이가 많이 아파 보이네요. 그분은 병원비를 걱정하는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이거라도 도움이 되길 바래요. 아이가 우선이니까요. 처음 보는 사람의 도움에 눈물이 날 뻔했지만 겨우 참았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세요라고 말했죠. 그날부터 한국 사회를 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차별 속에서도 따뜻한 손길이 있었으니까요.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단골인 김 교수님 도움을 받으며 조금씩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김 교수님과 한국어 수업 중 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터키에선 여자 혼자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이를 낳고 나선 더더욱요. 교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여긴 달라요. 엄마도 외국인도 누구든 배울 권리가 있어요. 그 말이 마음 깊이 박혔어요. 배움이라는 게 누군가의 허락 없이 내 의지로 가능한 곳. 한국은 그런 나라였어요. 문장을 하나하나 배우며 느꼈죠. 이 언어는 단지 말이 아니라 이 사회에 속할 수 있는 문이기도 하다는 걸요. 때로는 아이셀도 함께 한글을 따라 그렸습니다. 그 시간이 제게는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레스토랑에 출입국 관리 직원들이 들이닥쳤어요. 저는 공포에 질려 아이셀을 안고 도망쳤습니다. 그날 밤 작은 고시원에서 깨달았어요. 이렇게 숨어 사는 건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을. 다음 날 김 교수님께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난민 지위 신청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과정은 복잡했지만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아이셀에게 약속했어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당당하게 살 거야. 매일 밤 난민 신청서 작성과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편견의 벽은 높았지만 그 벽을 넘을 수 있다는 작지만 확실한 희망이 생겼어요. 임시 체류 허가증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김 교수님 덕분에 난민 지원 단체와 연결되어 한국의 복지 시스템을 알게 되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아이셀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었습니다. 아이셀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다고요? 믿기 힘들었어요. 터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미혼모의 자녀가 아니라 그저 한 아이로 대우받는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더구나 난민 신청자의 자녀도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지원단체의 김미영 상담사와 함께 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로 살았던 저에게 공공기관은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미영 씨가 계속 안심시켜 주었어요. 이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있잖아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주민센터 창구에 앉아 계신 건 인자한 인상의 중년 남성 담당자였어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서류를 내밀자 그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죠. 에다 씨죠? 우리 딸이랑 동갑이네요. 아이 키우는 건 어디서든 힘들죠.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서류는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 드릴게요. 아이는 국가가 함께 키우는 거니까요. 그 말에서 이상하게 아버지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어요. 낯선 땅이 아니라 누군가 딸을 대하듯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저를 울렸죠. 아이셀은 장난감 코너에서 한국 전통 인형을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담당 직원은 아이셀 양은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가 있고 예방접종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라고 설명했죠. 정말인가요? 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어린이는 국적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한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터키에서라면 미혼모인 저는 이런 혜택을 꿈도 꿀 수 없었을 테니까요. 처음으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아이셀이 예방접종을 받을 때 놀랍게도 아무도 우리를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았어요. 그저 평범한 엄마와 아이로 대해주었죠. 접종이 끝나고 나올 때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외국인 무료 검진 프로그램을 이용하세요. 어머니들은 자신의 건강도 중요하니까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어머니의 건강도 중요하다. 터키에서는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어머니의 역할이라 배웠기에 제 자신을 돌볼 권리가 있다는 생각은 새로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더욱 놀라웠어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시설. 원장님은 아이들은 놀면서 언어를 배워요. 몇 개월 지나면 한국어로 노래 부를 거예요 라고 했는데 정말 2달 만에 아이셀은 곰 3마리 노래를 흥얼거리며 돌아왔습니다. 이제 아이셀은 안전한 곳에서 지내고 저는 더 나은 일자리로 영어 과외를 하게 되었어요. 밤마다 아이셀이 잠든 후 생각합니다. 에다 아이디는 누구인가? 답을 찾지 못해도 그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였습니다. 난민 심사는 길고 지루한 과정이었습니다. 법무부 방문, 인터뷰, 서류 제출을 반복했지만 결과는 계속 미뤄졌어요. 만약 난민 신청이 거절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공포가 항상 따라다녔죠. 서류 보완을 위해 혼자서 출입국 관리소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어가 조금 늘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창구 앞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중년의 남성 공무원이 사무적으로 서류를 꺼냈는데 그때 제 휴대폰에 아이셀 사진이 떴습니다. 따님인가요? 몇 살이죠? 아이셀이에요. 이제 3살입니다. 귀여운 아이네요. 한국 생활은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 솔직하게 대답했더니
그분이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난민 심사는 시간이 걸리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한국에서도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에다 씨, 우리나라는 아이도 중요하지만 엄마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니까요. 순간 울컥했습니다. 터키에선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게 어머니의 의무라고만 배웠는데 이 낯선 나라의 공무원은 엄마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괜찮으세요? 네, 그냥. 그 말이 제게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분은 다문화 가족 문화 행사 팸플릿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외국인 가족들도 만나고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출입국 관리소를 나오면서 가슴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어요. 처음으로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이곳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솟아났죠. 토요일 용기를 내어 문화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중국, 몽골 각자의 사연을 안고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법률 상담에서 변호사는 에다 씨의 케이스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셀이 한국에서 적응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셀은 행사에서 받은 풍선을 들고 신나게 걸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치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야. 처음으로 터키를 떠난 것이 실수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 것 같았어요. 토요일 문화행사에서 만난 필리핀 출신의 로사는 제게 새로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어린 딸과 함께 한국에서 살고 있었어요. 한국에 온 지 5년이 되어 생활 정보도 많이 알고 있었죠. 에다, 한국에 온 지 몇 개월인데 아직 한강에 가보지 않았다고? 말도 안 돼. 이번 주말에 우리랑 같이 가자.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어린이집과 집, 일하는 곳 외에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낯선 장소가 두렵기도 했고 사람들의 시선도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아이셀을 위한 마음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주말 아침 간단한 도시락과 물, 장난감을 배낭에 넣고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에서 아이셀은 서울의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고층 빌딩들, 번화한 거리,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저도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그 광경에 압도되었습니다. 넓게 펼쳐진 강물, 푸른 잔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앉아있는 가족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아름다웠어요. 에다, 여기야! 로사가 손을 흔들었고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로사의 남편 페르난도와 5살 딸 마리아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돗자리에 앉자마자 아이셀과 마리아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비록 언어는 달랐지만 아이들은 놀이로 소통했어요. 두 아이는 풀밭을 뛰어다니며 웃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셀이 이렇게 마음껏 뛰어노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터키에서는 항상 제 품 안에 있거나 집 안에서만 조용히 놀았으니까요. 아이셀이 정말 활발하네요. 페르난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리아와 잘 어울리고 있어요. 로사는 필리핀 음식을 나눠주었고 저는 터키식 쿠키를 꺼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로사와 페르난도는 한국에서의 경험, 어려웠던 점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 들려주었습니다.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어. 로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적응하게 돼. 에다, 넌 이미 잘하고 있어. 오후에 페르난도는 아이들을 위해 세발자전거를 빌려왔어요. 아이셀은 처음에는 불안하게 페달을 밟더니 점점 자신감을 얻고 즐겁게 탔습니다. 엄마, 봐. 할 수 있어요. 아이셀의 자랑스러운 외침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어요. 한강변을 거닐며 로사에게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로사는 묵묵히 들어주었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었어요. 에다, 넌 정말 용감한 여자야.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나라로 온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거야. 강물에 반짝이는 햇빛을 바라보며 문득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로사, 이곳에서 처음으로 숨 쉴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 석양이 강물에 비칠 때쯤 짐을 정리했습니다. 아이셀은 피곤했는지 제 품에 안겨 눈을 감았지만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남아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한국에서 보낸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 아이셀과 저는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밤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터키의 별처럼 아름다웠어요. 처음으로 이곳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지만 이제 어디에든 속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11월이 되자 한국의 날씨는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터키와는 다른 종류의 건조하고 매서운 추위가 얼굴을 때렸죠. 어느 날 아침 아이셀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박 여사님을 만났어요. 항상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 친절한 분이었습니다. 에다 씨, 요즘 많이 추워졌죠? 겨울 준비는 하셨어요? 아직요. 한국의 겨울이 어떤지 잘 몰라서. 내복은 준비하셨어요? 내복이요?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몰라 되물었습니다. 몸에 입는 속옷이에요. 내일 시장에 같이 가서 겨울 준비품 좀 사러 가요. 다음 날 박 여사님과 함께 전통시장으로 갔습니다. 활기찬 시장에서 내복과 아이셀의 겨울옷, 이불을 샀어요. 돌아오는 길에 박 여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김장하는데 같이 해볼래요? 한국 문화도 배우고 겨울 반찬도 준비할 수 있어요. 김장이요? 또 하나의 낯선 단어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김치를 겨울을 나기 위해 많이 담그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겨울 전에 가족, 이웃들이 모여서 함께해요. 주말, 박 여사님의 집에는 이웃 아주머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산처럼 쌓인 배추와 다양한 양념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이셀은 박 여사님의 손녀 지민이와 금세 친해졌고 저는 아주머니들 사이에 끼어 김장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배추에 양념을 넣는 것이 어색했고 매운 냄새에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주머니들은 인내심을 갖고 알려주셨습니다. 터키에는 김치 같은 음식이 없나요? 투르슈라고 야채를 소금물에 담그는 게 있어요. 하지만 김치처럼 매운맛은 없죠. 아이셀이 김치를 좋아한다고요? 한국 사람 다 됐네. 김장하며 아주머니들과 대화하는 동안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숨김없이 나눌 수 있었어요. 놀랍게도 모두 저를 이해하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에다, 넌 정말 용감한 엄마야. 아이를 위해 그런 결정을 하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 우리도 다 힘들게 아이 키웠어. 함께하면 더 쉬워질 거야. 점심시간에는 불고기, 잡채, 떡볶이를 나눠 먹었고 아주머니들은 다음에는 제가 터키 음식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이제 저도 이 작은 커뮤니티의 일원이 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장이 끝나고 박 여사님은 커다란 통에 김치를 담아주셨습니다. 에다 씨, 이거 겨울 내내 먹어요. 아이셀이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많이 담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이웃이잖아요. 한국에서는 이웃이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날 밤 아이셀이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는 터키 사람이기도 하고 조금씩 한국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해. 두 가지 모두일 수 있어. 아이셀은 김치를 한 입 더 먹으며 말했어요. 난 김치가 좋아요. 터키 음식도 좋지만 김치도 좋아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셀은 어른들보다 더 쉽게 적응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꼬리표보다 에다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딸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그저 에다로서 존중받는 느낌이 들었고 그것은 제게 무엇보다 값진 변화였습니다. 그날 밤 아이셀이 잠든 후 저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이스탄불의 별빛과 겹쳐 보였어요. 마음 한켠에서 잔잔한 평화가 밀려왔습니다. 아이셀의 엄마가 밝아졌어요 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 한마디가 저에게 정말 큰 깨달음을 주었죠. 나는 아이를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그 길 위에서 나 자신도 다시 살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피난처가 아닌 진짜 두 번째 삶을 허락해준 나라였어요. 며칠 후 동사무소에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다문화가정 우수 정착 사례로 시청에서 주최하는 국가 행사에 초청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엔 잘못 온 연락인 줄 알았죠. 제 이름이 적힌 초청장을 들여다보며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에다 아이딘 씨, 귀하의 한국 정착 스토리는 우리 사회에 감동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은 당연히 갈 자격 있어요. 이건 당신의 시간이야. 라고 격려해 주셨고 박 여사님은 손수 다림질한 정장을 제게 안겨주셨어요.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야, 에다. 행사 당일
저는 아이셀과 함께 서울시청 대강당에 섰습니다. 무대 아래에는 수십 명의 관객이 있었고 앞줄엔 각국에서 온 다양한 이주민 가족들이 앉아 있었어요.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부르자 아이셀의 손을 꼭 쥐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짧은 소감을 부탁받았을 때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죠. 저는 터키에서 온 미혼모입니다. 낯선 땅에서 아이와 함께 살아남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저를 불쌍한 외국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웃은 저에게 김치를 나눠주었고, 공무원은 엄마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해주었고, 선생님은 제게 언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라의 제도와 따뜻한 손길이 저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관객석 어딘가에서 박수가 터져나왔고 아이셀은 옆에서 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요. 두려움 속에 도망쳐온 곳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 제 이름은 에다 아이딘이고 저는 이제 한국에서 당당히 살아가고 있는 엄마이자 한 사람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아이셀은 풍선을 하나 들고 저를 보며 물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진짜 여기 사람이에요? 그 질문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이셀. 이제는 우리가 선택한 이곳이 진짜 우리 집이야. 더는 도망치지 않아도 돼. 그날 밤 아이셀을 재우고 나서 다시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몇 주 전 보냈던 터키 엄마의 답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에다, 내가 괜찮다니 다행이구나. 아이셀 사진 한 장만 보내줄 수 있니? 저는 행사에서 찍은 사진을 보냈습니다. 무대 위에서 아이셀과 함께 웃고 있는 저희 모습이 담긴 사진. 그리고 짧은 문장을 덧붙였어요. 엄마, 드디어 저도 이제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요. 그리고 그 말에는 지난 1년의 아픔과 기적, 그리고 회복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